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승미입니다. 경기고 배정과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 관련해서 가장 관심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경기고에서 국어 1등급 받은 학생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경기고 국어 특징 좀 한번 여러 가지 짚어보고요. 시험 유형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비할지 또 저희 수업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 국어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역으로 따졌을 때 문학 문법 그리고 시험 유형으로 따졌을 때 객관식 또 서술형 이 중에 하나도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쏟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유형에 맞춰서 그 맞춤으로 대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약간의 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8문항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한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이 약간 있을 수 있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쭉 준비하고 범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시험 범위 전체를 가지고 학교 시험이랑 이제 동일한 유형과 동일한 형태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이렇게 이제 문항 수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영역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학과 문법이 좀 중심을 이루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읽기 단원이나 이제 또 어휘 어법 문제까지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어서 교과서 중에 딱히 이제 버리는 단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매 시험마다 어쨌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문학과 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과서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 범위가 있는데 1학기일수록 교과서 범위가 많은 편이고 2학기로 갈수록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시험 범위의 비중이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국어라는 교과서 한 권 가지고 1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첫 학기에는 그 교과서 중에 이제 다양한 부분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되면은 이제 중요한 단원을 거의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프린트물이 있어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 9월에 이제 학생들이 보는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모의고사가 그냥 통째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것처럼 뒤로 갈수록 약간 이제 외부 프린트물이나 이제 외부로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휘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 약간 이제 단원 마무리 부분에 어휘 어법 관련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 편이고요. 관련해서 한 문항 또는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암기하고 가야 하는 거라서 이제 문항 문법 이런 주요 단원 외에도 교과서 안에 있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어휘 같은 것도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이제 국어 관련해서 특징을 조금 어려운 점 위주로 말씀드리면 서술형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자기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수업에서는 모든 단원에 대해서 서술형 테스트를 실시하고요. 특히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나면은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형태로 최소 2회 이상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술형에서는 이제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문학에서 고난도가 출제되는 편이어서 객관식 변별력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영역별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학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4번의 시험에서 항상 골고루 들어가는 게 문학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1학년에서 들어가는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의문변동, 한글맞춤법, 문법 요소, 고전 문법. 그러다 보니까 뭐 1학기 중간고사의 문법이 빠진다고 하면 다음번 시험에서 좀 문법 비중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해서 어쨌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수능형 문항 또는 이제 외부 지문 문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은 수능형으로 확장해서 공부해 놓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범위 그리고 이제 관련 지문이 추가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자기가 이제 꼼꼼하게 저희가 이제 챙겨야 하고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춘향전과 관련된 현대시들
춘향전을 변용한 현대시들 이런 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와 소설, 현대와 고전이 뭐 1학기는 현대, 2학기는 고전 이렇지 않고 시, 소설 그리고 이제 현대 고전들이 4번의 시험 동안 이제 골고루 들어가는 편이라서 어떤 시험에서 어떤 것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골고루 현대와 또 고전 그리고 시와 소설들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래나 영역을 이제 섞었을 때 어쨌든 전체 작품 수로 보면은 15작품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시험 범위에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한 작품을 준비할 때 그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과 또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어떤 필기나 중요하게 짚어줬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수능형으로 나올 걸 생각해서 조금 확장된 이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부 지문들이 나올 거를 고려해서 외부 지문에 대한 준비까지 한 작품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품과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15작품이라고 하면 뭐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뭐 아주 많은 작품 수는 아니지만 경기고는 이제 출제가 꼼꼼하게 되는 편이어서 한 작품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학을 대비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필기들 또는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해석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놓칠 수 있는 건 없다. 아주 중요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이제 암기하고 또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본 이해뿐만 아니라 좀 보기나 수능형으로 확장돼서 출제되는 것들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문법을 좀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문법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3번의 시험에서는 문법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되 문법의 기본 개념들을 충실하게 활용해서 내는 편이라서 만약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개념이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어가 헷갈린다든지라고 하면 그걸 분명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교과서가 금성 교과서인데 저는 금성 교과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처에서 많은 학교들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법 내용들이 약간 심화해서 들어가 있는 편들이 있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문법은 수능형으로 출제되는 것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암기가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시들을 잘 암기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법 개념들 아니면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고 가야 되죠. 저런 단답형 문제에서 이제 만약에 감점이 되거나 틀리게 되면 등급에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변별이 고난도에서 되는 거지 저렇게 단답형에서 되진 않기 때문에 단답형을 일단 다 맞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3번의 시험 동안 문법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대하고 고전 문법의 난도를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고전 문법의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현대 문법, 그러니까 음운변동, 표준발음법, 한글맞춤법,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공부를 하고 이제 조금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었는데 고전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똑같았는데 교과서 이상의 프린트물을 좀 많이 준 편이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이제 고전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양 자체가 많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난도가 고전이 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은 응용해서 심화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하는 거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이해하고 한번 암기했는지 확인하고 적용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것까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객관식 문제 유형은 문학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약간 고난도 문제들, 고난도 객관식은 문학에 조금 더 이제 치우쳐져 있는 편이어서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보기를 활용하는 문항인데 작년 이제 중간고사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문항이 5문항 이상 출제가 됐어요. 5문항 출제가 됐는데 보기를 활용하는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읽어야 할 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에서 준비했던 작품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작품이 출제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평론 같은 것들이 출제되거나 이렇게 추가로 읽어야 할 양 자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학생들이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독해하는 연습, 그리고 어쨌든 기준은 지문에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평소에 많이 해둬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품 간의 비교 대조하는 문항이 4문항 이상 출제가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아까 15작품 정도 시험에 들어간다고 할 때 하나를 공부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항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하나하나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세 개를 묶어서 가는 나와 달리, 뭐 가와 달리 나는, 가나는 이렇게 출제가 되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이제 문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품 간의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평가하고 같이 이제 해보는 연습들인데, 현대시가 한번 시험 볼 때 5개, 6개 들어가면 일단 진도는 하나씩 나가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진도를 다 나간 상태에서는 작품을 쭉 주고서는 뭐 여기서 화자는 어떤지, 무슨 상황인지, 중요한 표현법은 뭔지, 뭐 정서는 어떤지,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뭔지 이렇게 약간의 기준을 주고 이것들을 이제 비교해 놓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에서 이런 약간 고난도 문제들, 작품 간 비교 대조하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해놓으면은 외부 지문이 나왔더라도 내가 이해한 지문, 우리 기준 지문을 가지고선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자기가 좀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이 되거든요. 관련한 문제를 또 보여드리면 이제 문학에서 이제 심화돼서 나오는 게 이제 외부 지문 문제예요. 작년 중간고사에서는 6작품이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다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유사한 것은 이런 문제죠.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정서라고 하는 이제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외부 지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는 전부 다 이제 외부 시조였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제 지문인 거죠. 근데 또 이 외부 시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 읽어내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지. 근데 구체적인 해석을 못하더라도 이게 정서를 비교하는 이제 문제니까 정서를 느껴서 찾아낼 수 있는지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완전히 그냥 모르는 걸 내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지문은 시험 범위 지문이다. 그럼 기준 지문을 가지고 연계해서 독해하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서술형을 말씀드릴 건데요. 서술형은 2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빈칸을 완성하기, 찾아쓰기. 어떻게 보면 약간 단답형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보는 것처럼 시에 쓰인 시어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그럼 이제 시어를 딱 갖고 와야 되겠죠. 또는 한 어절을 쓰시오. 또는 여기 나타난 행을 찾아 옮기시오.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앞에 1번은 밑에 3, 4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서술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시어를 찾아오는 거. 그리고 밑에 3, 4는 완전히 어떤 한 어절이나 또는 하나의 시행을 찾아오는 거. 그래서 찾아쓰기 또는 빈칸 넣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약간 암기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암기했다고 해도 제가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확인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서술형 유형은 경기고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서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은데 조건을 주고 실제로 한번 서술을 해봐라. 근데 이러면 이제 채점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이 붙게 돼요. 조건을 지켜야지만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쓰기를 하는 훈련,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그래서 감점이 안 되는 글쓰기, 이런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채점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받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서술형 쓰기 하고 이제 첨삭해서 다시 한번 자기 답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고에서 우리가 국어 1등급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 이제 교과서, 그리고 필기, 또 학습활동, 그리고 그와 관련한 프린트물 중에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1번이고요. 1번을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다 했다라고 하는 수준과 제가 요구하는 수준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정말 한 구절에 대한 이해도 놓치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2번째는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 서술형. 아까 서술형 유형이 2개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빈칸 넣기나 찾아쓰기는 이제 첫 번째 작업을 하면서 좀 완성이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조건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서술형을 대비하는 거. 가끔은 서술형 문제가 조금 창의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항상 출제 의도, 조건 2개를 이제 분석해서 요구랑 조건, 요구 조건 이렇게 분석해서 쓰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문학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암기할 수 있게 훈련하고요. 문법에서는 특히 이제 첫 번째 시험 보는 의문의 변동, 표준 발음법, 조항들 꼼꼼하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대비한다고 할 때 국어 시험이지만 단순하게 이해나 응용뿐만 아니라 암기하고 다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어에 대비한다고 한다면 문제 유형에 맞춰서 반복하라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제 전 범위를 키워드화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잘 암기해가는 연습. 그리고 이제 문학이든 문법이든 심화해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수능형 문제나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게 하고요. 이제 매 시간 반복 테스트, 그리고 수업 후 클리닉으로 이제 앞뒤로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문제를 막 많이 던져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별된 문제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많이 주는 건 사실 너무 쉬운데 중요한 거는 경기고 유형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문제인지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수업 예시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수업할 때 앞에서 하는 이제 빈칸 넣기 연습들이에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자기가 다 채울 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그냥 지나간 친구들은 이거를 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암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밖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 그래야지만 이게 암기가 됐는지 이해했는지가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정리하고, 문법 같은 경우에 주요 내용들은 같이 손필기로 이렇게 정리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관련해서 이제 가장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일 텐데, 테스트는 이제 2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보는 복습 누적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좀 임박했을 때 치르는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보는 이제 누적 테스트는 오늘 이제 1주차 끝나고 나면 2주차부터 실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잘 복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제 누적 테스트고요. 특히 이 누적 테스트에서는 빈칸 넣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다 보니까 전범위 모의고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뭐 시험 일정이나 여건을 이제 고려해서 최소 2회까지는 무조건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문제도 아주 선별하고요. 학교 유형에 맞춰서 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적중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교재로 진도 교재 외에 이제 문제 교재가 2권이 나가서 단원별로 이제 과제가 나가요. 그래서 오늘 1회 1단원을 나갔으면 1회 1단원 관련한 문제 교재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들이 시험을 한 6주, 7주 준비하다 보니까 매주 자기가 진도 나간 것만 풀면 앞에 거를 조금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복습할 수 있는 누적 과제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항상 과제가 이번 주 진도 나간 거, 그리고 여태까지 진도 나간 거,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물은 이제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맞춤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학생들 딴에는 열심히 하지만 저희 눈에는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만, 강의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어려움이 달라서 문학이 어려운 친구, 문법이 어려운 친구, 뭐 서술형이 어려운 친구, 좀 어려움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맞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회 이제 수업한 후에 수업 내용이나 테스트나 과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 피드백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이제 2시에서 5시까지 끝나고 나면 뒤에 30분 정도는 제가 직접 남아서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좀 임박했을 때는 평일 중에 클리닉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매주 공부를 잘 해왔는지 제가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고 한 번 만나는 거니까 주중에 질문이 있으면 문자나 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질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요한 범위들, 특히 문법 같은 거는 이제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약간 헷갈리는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범위는 실강을 녹화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유튜브 링크로 해서 복습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시나 또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여러 번 들으면 자기가 혼자서 이제 씨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범위는 복습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일단은 이제 전체 과정은 이제 등원하게 되면 아까 첫 번째 테스트, 누적 복습 테스트를 하고요. 교과 내용과 관련한 이제 맞춤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는 여러 가지 뭐 해설이나 피드백이나 이제 과제 확인, 클리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은 3시간 정도이지만, 뒤에 클리닉까지 하면 3시간 반 정도 이제 여유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 국어 1등급 사실은 쉽진 않죠. 네. 1등급이라는 게 쉽진 않지만 잘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주어지는 또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3월 13일 일단은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수업 관련한 문의는 학원으로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